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추동원 기자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한번 PPT 디자인을 바꿔봤는데 좀 어떤지 깔끔하게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뭐 피드백을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1월 21일 월스트리트 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롤러코스터 탄 증시 알 수 없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잘 오르다가 오늘 오후에 결국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들이 좀 오락가락 했는데요. 종목들은 크게 그림만 봤을 때는 좀 주식들이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오후가 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먼저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 중에 2% 가까이 올랐습니다. 2%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마감하나 했더니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 3시 가까이 넘어서면서부터 주가가 확 떨어졌습니다. 힘을 완전히 잃었죠. 자, 사실 나스닥은 어제 10% 최고점 대비 10%가 빠지면서 기술적으로 숫자적으로 조정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전 고점 대비 10%가 빠지면 이게 조정장이라고 불리는데 어제 그게 10%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자체가 기술적으로 이제 조정장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오전만 해도 이게 극복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위기가 쉽지 오래 가지 않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장막판에 힘을 잃으면서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과 S&P 500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존스는 또 잘 오르다가 결국에 오후에 미끄러졌고 S&P 500 역시 결국에 잘 오르다가 오전까지만 해도 셋 다 파란색이었거든요. 근데 오후 3시를 넘어가면서 전부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분위기가 결국에는 이러한 하락 분위기 장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투자자들 여러분께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업계에서나 지금 시장에서도 다음 주까지 연준의 회의와 이런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거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전에 이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약간 이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오늘 급여 신청 건수가 발표됐는데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상치보다 무려 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예측치가 이번 주가 이제 오늘 발표된 게 결국 지난주 실업급여 신청 건수거든요. 그게 22만 건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발표된 숫자가 무려 28만 6천 건으로 3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무려 예상치보다도 6만이나 늘어났으니까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직전주 대비도 5만 5천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최근 2020년 이후 쭉 그래프인데 이때 코로나 상황이 한창일 때 안 좋았다가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2년 만에 최저점까지 찍었었는데 이번 주 눈에 띄게 급증한 모습 보이시죠? 자,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급증을 했는데 예측치가 158만이었는데 163만 5천까지 늘어났습니다. 4주 평균, 최근 4주 평균은 이제 최근에 좋았으니까 28만인 지난주보다는 당연히 좀 적은데 4주 평균 또 이번 주 때문에 결국에는 23만 1000명으로 예상치인 21만 1000명보다 2만 명 가량 급증했습니다. 이 역시 12월 2일 이후에 최대치 거의 한 달 반 만에 최대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신규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는 10월 21일 이후 최대치거든요. 거의 석 달 만에 최대치를 발표한 것인데 29만을 찍은 이후에 계속 감소를 해서 12월 9일자에는 18만 4천이라는 역대 평균보다 낮은 숫자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오미크론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 주에 결국엔 28만으로 급증하면서 시장에 이제 고용 불안에 대한 이슈를 다시 만드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18만까지 줄었던 게 결국에는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도 주가에 영향이 크게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후에 결국에 흔들리면서 이 고용 불안이 결국에 시장에 미친 영향이 계속 커질 수 있구나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은 아마 일시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증가한 후 다시 극복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뉴욕이나 이제 미국 전반적으로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급증도
약간 지금 기세가 꺾였습니다. 한국이랑은 조금 다르죠. 한국은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전고점, 최고점 대비는 약간 수그러드는 분위기다라고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맨하튼과 다녀와서 줄 선 걸 봤는데 줄이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검사줄도 많이 줄었고 시장 분위기는 조금 안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번 주 숫자가 급증하면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고용 불안과 지금 인플레이션 이슈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변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악재들이 많은 상황에서 주가 역시 계속 주춤하다 보니 이거와 관련된 시장의 흐름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소식은 바로 펠로톤 이야기입니다. 펠로톤이 오늘 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펠로톤이 오늘 하루에만 무려 25%가량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거의 바닥을 찍었다가 겨우겨우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건 펠로톤이 1년간 주가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빠진 겁니다. 131달러가 빠져서 현재 23, 4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전고점 대비 1년 사이에 84%나 빠졌으니까 엄청난 충격이 느껴지는 상황인 것이죠. 자, 펠로톤이 어떤 회사인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펠로톤은 피트니스 기기 생산 업체입니다. 굉장히 코로나 시국을 맞으면서 인도 피트니스가 곽강받으며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기업으로 아주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그 기업이 좋지 않은 성적표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죠. 펠로톤이 홀트 프로덕션, 이제 바이크와 트레드밀의 생산을 중단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완전히 4분의 1이 날아가 버렸는데요. 오늘 2월부터 일단 한 달 동안 바이크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크 플러스라는 프리미엄 모델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일반 모델, 베이직 모델도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레드 플러스라는 트레드밀도 있는데요. 이제 바이크는 이제 당연히 자전거 모양이고 트레드밀은 이렇게 러닝머신 같은 거죠.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도 트레드 플러스라는 모델이 작년 리콜로 생산이 중단된 이후 2022년 올해 내내 아마 생산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자, 트레드밀이 가격이 2,495달러니까 절대 싸지 않습니다. 절대 싸지 않는데 코로나 여파로 헬스장이 다 문을 닫고 야외 운동이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레드 플러스와 바이크 플러스라는 펠로톤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입을 하려 했었거든요. 자, 이런 결과가 1월 10일자 내부 자료가 지금 공개되면서 보도가 된 것인데요. 가격 민감성, 즉 너무 비싼 가격에 고객들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문제와 경쟁사 난입으로 이런 수요 예측이 실패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생산 중단의 결과가 나왔다는 게 현지 분석입니다. 자, 이게 바이크 플러스라는 것이고 이게 바이크란 모델인데 이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창고와 화물선 등에 트레드밀과 사이클들이 잔뜩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아까 주식가가 80% 넘게 빠진 걸 보셨지만 400억 달러가 시가총액이 날아갔다고요. 회사로선 너무나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지금 2019년 상장할 때 공모가가 29달러였는데 오늘 23.25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공모가보다도 더 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현재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수요 예측이 실패했는가? 이게 지금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게 들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 배송료나 설치비 이런 것들이 무려 200에서 300 그리고 뭐 5, 600억 달러씩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비싼 기기 2,500달러짜리를 사는데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3,000달러까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매하는 펠로톤 입장에서는 2,500불 정도면 가격 저항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분석을 했더니 이게 그게 다가 아니네. 추가 비용이 무려 500달러가 더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그럼 나 못 사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수요가 줄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예측이 불발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인도어 짐에서 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분석을 해보니 막상 사람들은 답답해서 더 이상 실내 있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아웃도어 운동을 나가면서 인도어 짐, 인도어 이제 운동 기구에 대한 관심이 꺼진 것이죠. 자, 펠로톤 가이드라고 또 이제 신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행동과 운동 형태를 분석해서 어떻게 운동을 하세요? 이런 걸 더 하세요라는 걸 분석해주는 이제 스마트 기기 같은 건데요. 이게 작년 10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거 역시 지금 올해 1월로 미뤄졌다. 결국에는 올해 4월로 연기됐습니다. 이것 역시 펠로톤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에서 그 결과에 대한 방증인데요. 결국 펠로톤 가이드의 출시도 미뤄지고 있고요. 595
105달러로 판매될 예정이었는데 그 가격도 100달러 가까이 깎여 있습니다. 자, 2년 전과 현재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0년 12월에 이 펠로톤은 무려 제품 품귀 현상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살려는 사람은 너무 많았는데 제품 부족해가지고 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21년 5월 오하이오에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4억 달러 정도가 들었고요. 그러나 이 공장은 현재 기준으로 2023년까지 공장이 작동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현재 그만큼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프리코어라는 생산 회사를 4억 2천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를 했었습니다. 이것 역시 너무나 필요한, 너무나 많아진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당시 2년 전에 다 준비를 했고 인수를 했던 건데, 이러한 공급 확대를 위한 전략이 현재 2022년 1월 기준으로 완전히 다 실패한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현재 사용자만 249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용자들이 이제 가입자는 이 정도인데 실사용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지난 3분기에 사용자 증가가 16만 명 증가에 그치면서 사실상 역대 최저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펠로톤이 사실 이제 요 전자 인도어 기구에서 넷플릭스 또는 애플이라 불리면서 되게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가 되었었거든요. 그런 기업 가치들이 인정받아서 기업 상장에도 기업 공개에도 성공을 했었는데, 현재 펠로톤은 역대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펠로톤은 맥켄지와 손을 잡고 감원 및 폐점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러한 비용 절감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나 현재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될지는 조금 대응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고요. 이 주가들도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좀 바뀐 디자인 좀 잘 적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